2020년도 2회 기출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최근 주요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매업 발전의 추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파워 소매업자, 파워 리테일러 맞죠? 소매업태 양극화, 하이테크랑 하이터치 선생님이 1강에서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하이테크랑 하이터치로 양극화가 되고 있다. 아예 기술을 노리든지 아예 감성을 노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편의성에 대한 중요도 증가해서 편의점이라는 소매업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의 강세로 인한 대형마트 출점 확대라고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 아니죠 여러분? 오프라인이 아니라 최근 유통환경에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장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유통 경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생도소소의 이 수직적 유통 경로에서 도매상이랑 소매상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물어라 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때 정답은 1번인데 유통업체 브랜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경로가 존재한다?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유통업체 브랜드라는 건 PB 말을 하는 건데, 이 PB는 소매업체가 도매업의 역할도 하고 생산자의 역할도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PB라는 거는 오히려 유통 경로가 줄어들어야 하는 이유지 유통 경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는 아니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생산 및 공급업자에 대한 소매업의 역할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생산 및 공급업자를 위한 소매업의 역할이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후방 기능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후방 기능. 자, 1번 쇼핑 장소를 제공. 이거 전방 기능이고요. 올바른 상품을 제공. 소비자한테 해주는 거니까 전방 기능. 쇼핑의 즐거움 제공. 당연히 소비자한테 해주는 거니까 전방 기능이고, 적절한 상품의 구색을 갖춰주는 역할 또한 소비자한테 해주는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5번 소비자의 상품 구매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소매상이라는 친구는 소비자랑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4번 가시면 시장 환경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시장과 관련된 환경 요인을 골라라 라는 내용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수직적 유통 경로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마켓, 시장,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정보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교육 수준이라는 거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죠.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라고 하면 인구 통계학적 요인,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운동의 확산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고요. 소매점 경쟁 구조의 변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소매점 우리가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유통관리에서도 많이 배우셨잖아요. 경쟁 구조, 이 시장 속에서 경쟁 구조가 어떻게 되냐, 독점이냐 과점이냐 완전 경쟁 시장이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 4번이고, 5번은 다시 한번 사회적인 요인이어서 정답 4번으로 확신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소매상을 위해서 도매상이 수행하는 기능을 물었어요. 소매상한테 도매상이 수행해주는 기능은 전방 기능이 되겠네요. 가보시면 구색 맞춤 기능, 그쵸? 소매상한테 해주는 기능, 소매상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할을 해가지고 소단위 판매를 하죠, 소매상에게. 신용 및 금융 기능, 이거는 이제 외상 판매를 통해서 소매상에게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고, 소매상 서비스는 말 그대로 너무 쉽죠? 소매상에게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지원은 판매 촉진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전부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은 형광펜 칠 거고 선생님 빨간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협동조합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는 농협이랑 수협입니다. 농협은 농민들이, 그리고 수협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만든 특수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은행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원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회사랑 좀 달라요. 정답은 3번인데요. 주식회사는 1주당 1표의 투표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만약에 삼성전자의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그 주주 투표할 때 가서 제가 100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만큼. 근데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복지를 신경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거든요. 일종의 공기업의 특징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주 1표가 아니라 이 협동조합의 지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1인 1표예요. 마치 국가가 투표권 행사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 국민들이 돈이 아무리 많든 돈이 아무리 적든 1인 1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은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3번이 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형광펜 치시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합원인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기업, 공동의 편익을 충족하는 것이 목적, 사업을 이용한 실적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배당, 회원의 회비로 움직이는 일종의 비영리 단체. 여기까지 특징 잡아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7번은 상식 문제. 기업윤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므로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아니죠. 과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윤리를 따질 때는 기업이 이익 창출, 당연히 기업은 이익 창출해야 돼요. 근데 이익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그 이익이 창출되었는지를 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만 본다면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잘한 거고 돈을 적게 번 기업이 못한 거죠. 이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했냐, 과정이 윤리적이었냐, 과정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냐, 요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또한 성희롱 얘기 나왔기 때문에 상식으로 풀어주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100% 가해자 책임이에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식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판매 개념과 판매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정답은 1번인데요. 판매 개념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 욕구를 충족. 자, 판매 개념은 고객 욕구를 충족. 마케팅 개념은 기존 제품과 대량의 판매 활동의 역점. 이거 선생님이 마케팅 개념의 변천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판매 개념에서 마케팅 개념으로 변화했고 마케팅 개념에서 또 변화한 게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죠. 이렇게 가장 최근에는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판매 설명이 오히려 마케팅 설명으로 가야 되고 고객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마케팅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 선생님이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형광펜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식 문제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때 기본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때 판매원이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가 뭐냐? 일단 사과를 해야겠죠. 자, 1, 2, 3, 4, 5 읽어주시면 정답 5번 애매한 태도. 애매한 태도는 요구를 거절할 때뿐만이 아니라 판매원의 모든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에서 고객에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11번으로 갈게요.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상식 문제고요. 정답은 2번인데 취소. 정답은 3번인데 자, 고객 제일주의 지향의 원칙에서 자, 고객이 1등이다. 고객이 가장 짱이다. 라는 원칙에서 고객이 자신의 마음을 빨리 결정하도록 자극한다. 라는 이 부분이 틀렸어요. 고객이 마음이 결정이 안 됐는데 막 빨리 결정하라고 판매원이 자극하면 오히려 그 제품이나 판매원 또는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구매 욕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빨리 결정하도록 자극한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고 12번으로 넘어가시면 매장 근무 계획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근무 시간 선택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직 같은 경우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일해도 상관없는 직업들이라면 괜찮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매장의 근무 계획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고객들이 언제 우리 매장을 찾을지 몰라서 누구 한 명은 반드시 매장에 있어야 되죠. 강제적으로 판매원이 한 명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에게 근무 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매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때는 그 인적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쉬웠던 문제고 13번 고객 응대 시 판매원의 자세. 판매원의 자세니까 상식 문제로 가실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인데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왔을 때는 내부 직원이 만족할 수 있게끔 더욱 특별하게 대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왔거나 내 친한 직원의 가족이거나 하면 훨씬 더 친절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친절함이 다른 고객들에게 티가 나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한다. 그래야 다른 고객들이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구매 요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한다라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를 바탕으로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물류조직의 전문성에 따른 물류관리의 구분에서 아래 글상자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용어를 골라라. 요거 선생님이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나를 제1자, 너를 제2자, 그리고 나랑 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제3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제3자가 물류기업인데 물류기업이 타사의 경영 지원, 능력 및 기술과 연계하여 완전한 공급사슬 솔루션을 제공해요. 공급사슬 통합자의 역할을 수행해요. 고객 관리, 물류기획, 전략적 컨설팅 등 서비스 기능까지 모두 제공하게 되면 제3자에서 플러스 1 해가지고 제3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기능은 수송과 보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자, 이거 너무 쉬워요. 싣고 내리는 거, 운반하고 적재하는 거, 피킹, 골라내고 분류, 솔팅하는 거 이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역이라고 부르죠. 하역. 자, 16번은 법문제예요. 법문제라서 안 풀 거지만 그래도 눈치껏 한번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은 법률이니까 국가에서 개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죠?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4번 되는데요. 유통산업에서 기업의 편익을 증진한다라는 말은 국가가 발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이 법을 발표하는데 왜 기업 편익을 증진해 줬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머리 굴려주시면 정답 4번인데 사실 틀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17번 프랜차이즈 갈게요. 프랜차이즈. 정답은 3번인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경영 방침 새로 세워주고 신메뉴 개발해주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이 가맹본부고 가맹점은 오로지 영업에만 집중하면 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하나의 매장 내외 일괄 구매와 비교 구매가 가능하도록 상품 부문별로 구색을 갖추어 진열 판매하는 대규모 소매업체래요.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품 부문별로 나눠져 있어야 되고 카테고리가 그 다음에 대규모 소매업체여야 해요. 그러면 이제 기업 보시면 대형마트, 백화점, 하이퍼마켓이 있는데 전부 다 사실 맞는 설명이죠. 다 상품 부문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대규모이기도 해요. 니은 가볼게요. 통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위치하여 장시간 영업. 장시간 영업 딱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장시간, 24시간이라는 건데 편의점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골라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시면
취급 상품은 한 가지 업종으로 한정. 전문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상 시중가보다 20%에서 30%의 할인한대요. 전문점과 할인점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친구는 카테고리 킬러죠? 정답 3번 나오시면 됩니다. 자, 19번 갈게요. 개방적 유통경로의 특징 골라라. 개방적 유통경로 사탕 생각하시고요. 특정 지역 내에 다양한 유통경로를 두고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유통시키는 전략. 이게 바로 개방적 유통경로입니다. 유통비용 자체는 증가하는 거 맞죠? 긴밀한 협조 체제는 형성이 안 돼요. 얘네끼리 싸울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포화 효과라고 했죠. 포화 효과. 이거 2급 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제품 노출은 최대화. 이렇게 유통경로가 많으면 당연히 제품 노출이 많아질 거고, 의류, 가구, 가전제품은 선매품으로서, 선매품은 개방적 유통경로가 아니라 선택적 유통경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2번. 20번 가볼게요. 유통경로의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경로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거 틀렸죠? 유통경로라는 거는 생산자랑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 끼고 소매상 낀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유통경로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장점으로는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통제력은 낮아진다라는 단점, 이렇게 두 가지 단점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도매상이랑 소매상들이 많이 끼면 뭐 시장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재고 유지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이 유통 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은 줄어든다.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21번 가시면 21번은 상식 문제. 고객 불만에 대한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즉각적인 반응 및 응대를 자제한다가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 및 응대를 위해서 노력한다. 해줘야지. 즉각적인 반응 응대를 해줘야 이 불만이 금방 사그라들 수가 있겠죠. 이제 불만이 생겼을 때 이거 빨간색으로 오랜만에 정리하고 갈게요. 자, 불만이 생겼을 때 1번 가장 처음에 해줘야 될 일은 경청이에요. 그 다음 2번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즉시 해결한다. 3번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내 권한으로 안 됐어. 그러면은 상급자에게 안내한다. 이렇게까지 특징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22번 지속적인 재고 통제가 가능한 최소 단위. 이거는 선생님 더 설명 안 할게요. 정답 2번 스탑 키핑 유닛 꼭 골라주셔야 되고, 23번 진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라이트업 진열이 있는데요. 좌측에 고가격 고이익 대용량 상품을 진열하고 우측에는 판매가 잘 안 되는 상품을 진열한다. 완전 반대말하고 있죠. 오른쪽이 더 잘 팔린다. 그래서 오른쪽에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을 진열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라이트업 진열이었죠. 77번 갈게요. 77번이 죄송해요. 24번 갈게요. 각종 고객 응대 상황에서 응대화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상식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5분 정도 더 걸리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라고 하는 거는 야 고객 너 시간 많지? 좀 기다려봐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시간 괜찮으시죠가 아니라 시간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부탁하듯이 물어보는 게 맞는 비즈니스 매너이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상품 진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고, 회전율이 낮은 상품, 고가품은 최대한 많은 양을 진열한다 라고 하는데 회전율이 낮은 상품은 안 팔리는 상품이에요. 그쵸? 안 팔리는 상품이고 고가품은 가격이 비싸요.
안 팔리고 가격이 비싼 상품을 최대한 많은 양을 진열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회전율이 높은 상품 그리고 저가품은 최대한 많은 양을 진열한다 정도로 가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한 번씩. 26번 갈게요. 상품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방금 25번 푸셨던 문제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정답 5번이에요. 상품 회전이 빠른 상품은 소량으로 준비하고, 아니죠. 상품 회전이 빠르면 대량으로 준비해 놔야 소비자들이 원할 때마다 줄 수 있잖아요. 매출이 저조한 상품은 적정 재고 수준을 초과가 아니라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정답 5번입니다. 27번이에요. 27번 상식 문제고요. 판매 사원들의 상품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 고객들은 수많은 정보를 파악한 뒤 구매를 하러 왔으므로, 여기 이상해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외워서 고객 질문에 자동 판매기처럼 단순하게 답변한다. 판매 사원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외워서 그대로 답변을 할 거면 고객들이 왜 굳이 소매점포를 찾아와서 판매 사원에게 물어보겠어요?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쵸? 요거는 말도 안 되게 맞추라고 낸 문제고요. 28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매장 레이아웃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매장별 상품 구성에 주력 상품, 조력 상품, 부속 상품, 자극 상품 있고, 특히 자극 상품이라는 거는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상품을 말하는 거겠죠? 각 매장별 동선, 주동선, 부동선, 그쵸? 있고, 각 매장별 업태, 대면 판매, 측면 판매, 셀프 서비스 판매. 틀렸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업태라는 이 개념은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업종이랑 업태를 나눴어요.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업종은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식품업, 교육업, 또 커피, 그죠? 커피라고 하면 안 되나? 서적업, 도서업, 이런 식으로 뭘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업태는 뭐냐면 어떻게 판매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매상의 유형에서 많이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딱 떠올리시는 소매상의 유형 되게 많죠. 백화점도 있었고, 카테고리 킬러도 있었고, 할인점, 아울렛 등등등등 쭉쭉쭉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바로 업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배우셨던 여러 가지 소매상의 유형들, 걔네가 다 업태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형광펜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29번. 점포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점포 환경은 판매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이다 말씀드렸고, 실내 인테리어는 예상 투자비를 초과하더라도 진행한다? 아니죠. 예상 투자비에 적정하게, 자금 상황에 맞게, 무슨 돈을 빌려오면서까지 인테리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장 내 청소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하고,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은 생략한다? 아니죠.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청소를 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어차피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생략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었던 먼지들이 다 나와요. 다 날아다녀서 언젠간 발견이 돼요. 그쵸? 4번. 점포의 바깥 조명은 영업시간 내에만 점포의 존재를 기억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도 밤중에 이제 길거리를 나가서 구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을 종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광고가, 네온사인들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업시간 외에도 광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런 데가 있었어? 이런 인식을 주는 거죠. 결국 5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점포 안의 조명은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색채 배합을 하여 고객의 구매 심리를 적극적으로 유발시킨다.
이거를 해주는 존이 뭐냐면 무드존이죠. 자,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 소비자를 점포에 유인하는 역할과 점포의 품격을 나타낸대요. 소비자의 시선을 점포 내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점포의 외관인데요. 점포의 외관은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셨었어요. 점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창, 유리창 안에 보이는 그 모습을 쇼윈도라고 하죠. 쇼윈도.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되니까 3번, 4번, 5번이 남게 되겠고요. 니은은 편집 매장이라고도 하며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한 곳에 모아두고 판매하는 점표. 아, 이거는 멀티숍. 멀티숍은 카테고리 킬러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멀티숍 기억 안 나시면 소매점의 점포 유형 다시 보고 오세요. 31번 갈게요. 상식 문제고요. 고객에게 상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응대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고 상품 소재, 재질, 디자인, 색상, 사용 방법, 손질법 등에 대해 연구하여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누구나에게 쉽게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1번에 보시면 어려운 용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전문가처럼 보이도록 하여 고객의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나 전문 용어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즈니스 매너고요. 거짓된 상품 정보를 주면 안 되고 싫은 표현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값이 비싼 상품 위주로 보여주고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한다라고 하면 고객이 나중에 그 제품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속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32번으로 갈게요. 점포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보시면 점포 컨셉을 설정한 이후에 상권 조사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데요. 점포 컨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매장을 어떻게 꾸며볼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권 조사도 하지 않고 점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결정을 하면은 그 점포가 망하겠어요? 잘 되겠어요, 여러분? 망하겠죠. 이거는 지금 순서 틀렸어요. 상권 조사를 먼저 한 이후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정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점포 컨셉을 결정한다. 이거 이론 파트에서도 한번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니은 보시면 점포 입구 쪽에는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맞죠? 점두라고 하죠. 점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단가가 낮은 상품이 아니라 단가가 높은 편의점에 술 파는 거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배치. 맞죠? 절대 판매원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3번 갈게요. 상품의 포장 기능 중 의사전달 기능 물었어요. 의사전달 기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포장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바로 의사전달의 기능인데요. 그대로 연결 지어주시면 제품 식별 기능 되고요. 브랜드 이미지 기능 강화, 제품의 인상을 심어준다라고 해서 정답은 니은이랑 리을이 되겠네요. 34번은 상식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상품의 가격에 따라 고객에게 다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도 배우셨듯이 모든 고객은 공정하게 대한다.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한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쉽게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35번도 상식 문제예요. 상식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4번입니다.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장점만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고객의 구매 욕구나 취향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유통매장 판매 직원이 고객에게 호감을 주기 위한 방법의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일단 들어야 돼요. 고객이 말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고객의 구매 욕구나 취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고 싶은 상품의 장점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여기서 또 틀린 게
장점만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설명을 하고 고르세요 라고 자율성 부여해야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36번 포스 문제 나왔네요. 포스 너무 좋아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전자주문 시스템과 연계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야? 포스라는 거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는 건데 전자주문 시스템과 연계가 당연히 되겠죠. 신속하고 적절한 구매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포스기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스가 없었더라면 사람이 하나하나 다 세고 돈 거슬러주고 나눠주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자, 37번 서브컬. 서브컬 중에 어떤 차원이니 물었을 때 일단 서브컬은 신호기 공대죠. 자, 신호기 공대 들어갈 건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요. 신뢰성이랑 확신성을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키워드 잡을게요. 신뢰성은 어떤 서비스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 거고요. 확신성은 능력, 그 판매사원 자체의 능력이나 그 판매사원 자체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신성이에요. 이거 빨간색이랑 형광펜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직원이 필요한 기술 소유 여부와 서비스를 수행할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근무자의 정중함, 존경, 배려, 친근함, 고객을 대하는 태도의 진실성, 믿음직한 도구,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확신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성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렵게 낸 문제인데 확신성이라는 말 대신에 보증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공감성 말고 그거 있었죠. 대응성, 맞아. 동그라미 2번에 대응성을 반응성이라고 바꿔서 냈던 것처럼 확신성을 보증성이라고 바꾼 거예요. 사실 보증은 assurance라고 해서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될 거 하나 더. 대응성은 반응성이랑 같은 말이었지. 확신성은 보증성이랑 같은 말이야 라는 이 특징. 요거까지 같이 잡아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38번. 판매 촉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은 5번이고요. 판매 촉진의 가장 큰 장점은 호의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호의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은 광고가 하는 역할이고요. 판매 촉진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이게 판매 촉진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가시면 이 시스템은 메인 서버를 통해 전국 점포의 냉장, 냉동, 장비의 온도 및 냉난방 기기, 간판 및 실내 조명 조절 등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이래요. IoT는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은 요즘에는 많이 사용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밖에 떨어져 있는데 집 밖에서 가스 밸브를 안 잠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플로 들어가서 가스 밸브 조절한다거나 뭐 난방 너무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가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미리 어플로 들어가서 집에 온도를 올려놓는다거나 이런 거. 이걸 이제 IoT라고 부르는데 이거 여러분들 안 배우셨어도 영단어 몇 개만 연결시켜 주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스마트, 똑똑해요. 스토어, 뭔가 창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점포죠. 점포, 스토어는 점포. 그 다음에 에너지,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 그래서 얘가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나머지는 제껴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창고 조절 시스템이에요. 웨어하우스가 창고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문에서 보시면
전국 점포, 점포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게죠. 점포는 가게잖아요. 그래서 스토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창고가 아니라. 제끼고. 그 다음에 Material Requirement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Material은 원재료예요. 재료. 우리 지금 재료 조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제끼고. 4번은 너무너무 귀여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슈퍼마켓. 슈퍼마켓은 하이퍼마켓이잖아요. 지문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끼고. Inventory Control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인벤토리는 또 창고예요. 제끼고. 그럼 정답은 1번밖에 안 남습니다. 40번 갈게요. 판매 촉진 유형 중 가격형 판매 촉진에 대한 종류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가격형이라고 하면 가격 할인이 들어가는 걸 골라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쿠폰 할인은 당연히 가격 깎아주는 거니까 들어가게 되고, 추첨이나 회원 제도는 회원 관리해주는 거나 추첨해서 뭐 경품 같은 거 주는 거 여러분들 가격 할인해주는 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일종의 사은품 주는 거고, 회원 제도는 CRM이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일리지나 상환은 이제 영어로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리베이트도 현금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고요. 41번 가시면 점포 관리의 의미 특징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2번. 각 점포가 처한 개별성보다는 일반화된 관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모든 점포는 그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화된 관리를 따른다. 일반화된 관리는 분명히 존재해야겠지만 각 점포가 처한 개별성이 분명하다면 그 개별성을 따라서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점포 관리가 되겠죠. 선생님이 얼마 전에 경주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경주에 갔더니 이제 여러분들 스타벅스 매장은 도시에서는 어딜 가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갈색, 초록색, 커피 맛도 똑같고. 근데 경주에 갔더니 스타벅스를 한옥처럼 꾸며놨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 찾아온 사람들이, 여행 온 사람들이 와 대박, 스타벅스가 한옥처럼 생겼네, 너무 신기하다, 나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는 제주도 스타벅스에만 판매하는 특별한 음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거 먹고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 점포가 처한 개별성을 따르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42번은 POP 구매 시점 광고. 자, 가겠습니다. 이 POP 광고의 경우 판매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고객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나눠서 고객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효용이 뭔지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고객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인데요. 이 POP 광고는 정보 전달의 기능도 하잖아요. 그래서 판매원이랑, 사실 판매원이 말 걸고 그러면 부담스럽죠. 판매원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번이랑 3번이랑 4번이랑 5번을 읽어보시면 판매원의 접객 활동을 도와준다. 이거는 기업한테 좋은 점이고, 고객의 충동 구매를 유발해서 판매 증가해준다. 이것도 기업한테 좋은 거죠. 매출 증대되니까. 그 다음에 판매 증대. 당연히 똑같이 기업한테 좋은 거고요. 판매 증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업한테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POP의 장점이긴 한데 고객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효용은 2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43번으로 가시면 구매 관여도 수준의 높고 낮음 및 구매 대안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아래 그림에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일단 저관여 갔으니까 요거 사탕 생각할게요. 사탕이고, 대안 간 중요한 차이가 많다라는 거는 사탕이긴 한데, 저관여긴 한데, 어떤 사탕은 단맛이고 어떤 사탕은 신맛이고 어떤 사탕은 쓴맛이고 뭐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죠. 대안 간의 차이가 커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 이론 파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관여인데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으면 나 오늘은 단 거 먹어보고 내일은 신 거 먹어보고 내일 모레는 쓴 거 먹을 거야. 이렇게 다양한 뭔가 구매 행동을 보여주게 돼요. 그거를 이제 정답 4번 다양성 추구형 구매 행동이라고 부르죠. 44번 가시면요.
광고와 인적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광고는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소비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반복, 맞죠? 광고는 쌍방향, 인적 판매는 일방적. 이거 완전 반대 설명이네요. 광고가 일방적이고 여러분들 광고 보면서 막 대화하시지 않죠? 인적 판매가 쌍방향.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구매하잖아요. 자, 광고는 시각 청각 활용. 원하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TV 광고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상호작용 안 된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TV 광고 보시면서 막 TV 광고랑 대화하시면 그 소시오패스예요. 자, 미음. 인적 판매는 자칫 소비자들에게 구매 압력을 주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인적 판매가 주는 단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되면 오히려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고.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45번 갈게요. 고객에 대한 마케팅 사고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공급이 수요보다 크대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요.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요.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즉, 고객이 원하는 제품만 만든다 라는 개념은 고객지향적 사고. 고객지향적 사고는 다른 말로 마케팅 개념. 요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기출풀이를 끝내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랑 형광펜이랑 빨간색으로 정리한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시험 보실 때 가져가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가져가셔서 시험 보시기 직전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기출문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꼭 행복하세요.